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국 물가 잡힐 듯 말 듯 고금리 계속되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미국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물가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 기준금리의 기조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엊그제 나온 1월 지수를 보면요.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좀 애매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와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요거 자세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밤에 이제 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발표가 됐는데 네. 전년 대비 6.4% 상승.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물가라는 게 참 쉽게 잡히지 않는구나. 아. 예, 그 불씨와 여전히 오래 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네. 텐데요. 작년 여름에 정말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었죠. 네. 미국은 9%까지 찍었었는데 실은 최근에 여름 이후에 작년 여름 이후에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5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네. 예상치는 6.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아. 하고 더 낙관적인 분들은 앞이 5자리로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6.4%. 음.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주목을 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아, 네네. 근데 우리 작년에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몇 프로 오르는 것은 왜곡이 있죠. 아.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보는 것은 전월 대비로 봐요. 지난달 대비해서 그렇죠. 네. 12월 대비 1월이 얼마 올랐을까? 또 뭐 11월 대비 12월이 얼마 올랐을까? 전월 대비를 봤는데 전월 대비 역시도 당초에는 한 0.4% 올랐을 거야라고 봤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12월에서 1월 올라갈 때는 0.5.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고 본다면 아직까지 물가가 잡혔다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든가 말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요, 뭐 미국이 물가 잡는다고 연준이 지난해부터 그렇게 금리를 막 올리고 뭐 자이언트다 뭐다 해서 했는데 네.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특히 작년 1월도 꽤 높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한 것처럼 5%대도 기대를 했었는데 첫 번째 항목별로 좀 이유를 보면 주거비가 의외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사할 때 가중치들을 두잖아요. 네. 품목에. 근데 우리는 전세란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없죠. 아, 네. 거의 렌트비, 주거비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임대료가 안 떨어졌어요. 아, 근데 보통 미국은 집값이 떨어지면 한 3개월 있다가 이 주거비, 렌트비도 떨어지는데 의외로 오히려 임대료가 더 오르면서 전체적인 이번 물가 상승률의 한 절반 정도는 누구 탓이냐? 저 주거비 탓이었었고요. 아하. 또 여전히 물가 상승의 주범이죠. 에너지 가격도 이번에도 또 올랐었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올라서 물가를 끌어올렸고 네. 국제 유가는 뭐 전년 동월 대비야 괜찮겠지만 전월 대비 12월에서 1월 대비해서는 또 꽤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좀 끌어올린 것이 주거비와 에너지 이들의 뭐 압박은 여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값 싸다는 그 휘발유 싸다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큰 차 조금 덜 탄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기름값도 한몫했네요. 근데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공식인데 그러면 지금 물가가 안 잡혔으니까 네. 생각보다 안 잡혔으니까 금리를 더 올리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네. 중앙은행이 뭐 미국 연준,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올리냐? 대출자들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무시무시한 금리 인상을 한 건 무시무시한 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네. 올해 좀 긴축이 꺾이는 금리 인상을 덜 할 거야라는 기대는 물가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했는데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야기하신 대로 야 그럼 금리 또 더 세게 많이 길게 올리겠네 나온 건데요. 한번 이 표를 보시겠습니까? 네. 당초에는 물가가 저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기대를 했냐. 3월에 한 번 올리고 끝일 거야. 네. 혹은 혹자는 안 올릴 거야. 근데 현재 4.75니까 이렇게 하면 5%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은 끝날 거야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봤자 5월에는 진짜 확실히 끝나. 4월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6월은 보세요. 거의 여기에는 뭐 언급도 안 된 상황인데 자, 엊그제 물가가 발표하고 나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3월은 무조건 올려. 그리고 5월도 거의 올려. 그러면 이제 5에서 5.25로 기준금리 상단이 높여지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6월 부분입니다. 5월로 끝나지도 않아. 6월에도 또 올릴 수가 있을 거야. 상단은 5.5로 예측한 게 4.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46.5가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표가 몰렸네요. 예, 하고 여기엔 없지만 아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에 하나 저건 이제 3월 21일에 3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3월 둘째 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3월에 0.25가 아니라 아예 0.5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우려까지 이제 이틀 사이에 굉장히 커졌던 거죠. 이게 또 다음 달에 또 지켜봐야겠네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 생각보다 긴축이 오래 갈 거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면 이제 또 환율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네. 환율이 실제 좀 슬금슬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이제 킹달러 많이 말했는데 그게 좀 킹달러의 공포가 다시 또 도래하나요? 맞습니다. 이게 로직이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특히 미 연준은 네. 거침없이 올릴 거야.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에 놀던 달러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너도 나도 달러 찾으면서 킹달러가 나올 거야.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어제 그제 이런 모습들이 여실히 나왔었는데요. 한때 원달러 환율 뭐 장중에는 1210원대까지 떨어지는 안정세를 보이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요. 1289원은 이제 MDF라고 역외 환율 시장에서 간밤에서 오늘 새벽까지 지금 1289원까지 다시 환율이 치솟는 많이 올랐네요. 예,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네.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또 작년 하반기의 공포 뭐 1,400원 그 이상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그런 이제 조심해라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다만 환율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달러가.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는 달러 혼자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도 힘을 내고 있고 미국도 조금만 더 저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보자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킹달러, 갓달러 부분들은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일 수 있습니다만 네. 만약 환율이 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네.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 막 한국 주식 사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매도로 좀 돌아서게 된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만 따로 놓고 보면은 아주 좋았잖아요. 네. 쭉쭉쭉쭉쭉 올라갔고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코스피 지수 함께 올라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법 큰 폭으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저것은 왜냐? 외국인들도 이렇게 되면 다시 미국이 긴축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야? 한국 주식 뭐 오를 만큼 올랐고 환차익 받을 만큼 받으니까 나가자라는 뭐 그런 흐름일 텐데요. 네. 다만 뉴욕 증시 모습을 좀 보면 약간의 다른 희망 가능성도 좀 봅니다. 네, 어떤 건가요? 어제 엊그제 지표 나오고 나서의 시장 반응도 그랬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반응도 물론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가 덜 잡혔나라도 그런 것도 의식을 했지만 네. 다른 지표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소매 판매라든가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만큼 조정을 안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식시장이 이번을 통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우리 앞서 봤지만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오늘도 또 팔고 내일도 또 팔고 연초 이후에 산 게 7조인데 이걸 뭐 과연 수조 원을 되판다. 그렇다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도 향후 물가 더 오르면서 긴축할 거야라는 여기에 베팅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 의외로 외국인들이 안 떠난다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플레를 안고 증시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예측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거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연준이 올리고 한국은행이 올리는 건 기준금리죠. 네. 10년물 이 채권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근데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더 올릴 거야, 이제 앞으로 긴축할 거야라고 우리의 예측은 하지만 시장은 똑똑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멈춘다거나 떨어지면 우리는 지금 막
엄청난 금리 상승, 인상을 예측하지만 네. 시장은 저렇게 떨어져 준다면 생각만큼 긴축의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한 분들은 외국인들이 사는가 네.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면 외국인 수급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이걸 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